우리는 긴 세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뗐을 때의 설렘,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뿌듯함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와 자식들 사이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자식들이 이제는 우리의 작은 실수나 무지에도 쉽게 실망하고 답답해합니다. 엄마, 아빠, 그것도 모르세요. 라는 말이 무심코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시려옵니다.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한숨 쉬고 우리가 평생 써온 방식을 구식이라며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맹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하늘로부터 받은 첫 번째 덕목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갑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와 자식들 사이의 간극을 더욱 넓히고 바쁜 일상은 서로를 이해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합니다. 특히 마음 아픈 것은 손주들 앞에서 우리가 겪는 순간들입니다. 할머니는 왜 그것도 몰라요? 라는 천진한 물음에 우리의 자식들이 웃으며 동조할 때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운명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자식들에게 존중받으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때는 자식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작은 전자기기 하나도 다루기가 쉽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식들의 달라진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최고야 라고 말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 그런 것도 모르세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답답해하고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완벽한 부모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진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기술은 날마다 발전하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우리가 평생 써왔던 방식들이 이제는 구식이라고 불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여전히 자식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상처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키우면서 쏟았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한다면 과연 이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존중받는 부모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존중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자식의 태도, 변화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먼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말처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식의 행동을 존중과 연결짓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런 태도는 부모로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너도 자식으로서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관계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존중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래를 향한 질문의 힘입니다. 내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 너의 자식이 똑같이 대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니? 라는 질문은 자식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자가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봄날의 씨앗이 꾸준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듯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길 역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존중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분명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자식들에게도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길이 됩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말은 부모님이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태도로 우리의 존재를 단순한 조력자로 전락시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돕고 싶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돈 없으면 집이라도 파세요. 라는 말은 더욱 가슴 아픕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우리의 재산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여기는 이런 태도는 노년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발언입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재물은 강물과 같아서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순간 가족의 유대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 삶에 별 도움이 안 돼요. 라는 말에서는 깊은 서글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쌓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를 이렇게 쉽게 평가절하 하는 것은 마치 오랜 세월, 정성껏 가꾼 정원을 한순간에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께서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차라리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현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말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나는 너의 부모다. 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니? 라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몰라요? 라는 말은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지식의 차이가 존중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침묵하거나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하지만 감정적이지 않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깊은 상처를 받는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자식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어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대응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말로 다가간다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와 존경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나는 감사와 존경의 태도로 나를 대하길 바란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자식들에게 올바른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현명한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도 너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으니 나를 좀 배려해 줘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에는 따뜻한 유머가 담겨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야기했듯이 유머는 갈등을 푸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것은 자식들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답답해하는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도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에 있단다 라는 말은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자가 말씀하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도 한때는 내 나이였고 지금의 너처럼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러한 대화는 자식들에게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체념의 침묵이 아닌 상대방을 생각하는 여유로운 침묵이어야 합니다.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 하지만 나도 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표현은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의 회복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 근본에는 항상 사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마음을 열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식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혜의 결과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존경받는 부모님들은 자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시며 세대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은 귀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실천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분들은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듯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또한 이분들은
일상에서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지키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말씀은 바람이지만 행동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는 동양의 옛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식이 작은 도움을 주어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들의 노력을 알아봐 주십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피어난다는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며 취미 생활을 통해 즐거움을 찾으십니다. 이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과 꾸준한 노력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가 타인의 존중을 받는다는 진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결국 존중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가꾸어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존중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과연 진정한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존중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나 형식적인 공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깊은 이해의 과정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존중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께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코 자식과의 대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아는 자가 참된 지혜를 얻는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대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심코 건네는 감사의 말 한마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가족은 서로를 지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것처럼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중과 사랑이 넘친 가정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여운이 되어 좋은 길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깊은 의미를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늘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